저희 체험숙이 이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일명 반란의 도시 이 글중 몇 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 책자는 제가 1995년 이후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와 이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중간 사이에 왜곡된 역사, 바로 5.18의 진실을 알리고 기록해 놓았던 취재 수첩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발행하려 했으나 참 저희 그 책자를 발행해줄 출판사를 찾지 못하고 인터넷에 이걸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1년 8월경에 저와 5.18 역사를 같이 연구하고 노력했던 재미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원고지 천여 매를 지금 고인 대신 육사 교수를 했던 정창인 박사가 미국에 계실 때 직접 그 원고지 1000매를 가지고 와서 저와 의논 끝에 만들어낸 책자가 바로 이 책자입니다. 역사로서의 5.18 전 4권으로 된 역사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을 보면은 5.18 칼라 화보집이 전 4권에 10여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주 삼거리라고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주 터미널, 그 아래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 이러한 그 일련의 사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5.18의 역사가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면 국가 반란이냐, 폭동이냐 하는 구구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한 경위는 1997년에 김영삼 정부 당시에 5.18 특별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국가기관의 총을 탈취하고 도청을 경비하던 국군과 경찰을 공격 사살하고 쫓아낸 후에 도청을 점거하여 해방구라고 선포한 세력을 헌법 제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정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국헌 문란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5.18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1980년
5월 18일 5.18 당시에 광주에서 27km 구간에 떨어진 그때 행정구역 명칭이 나주군 나주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대가 살고 있으면서 27km 구간인 저희 직장인 광주의 전남매일신문사에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8년차 기자로서 제2사회부 편집국 소속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8일 퇴근하고 19일 무기고가 탈취된 이후 출근을 못하고 나주 집에 살고 있을 때 무장시대와 대치했던 9일 동안의 악몽을 빛바랜 수첩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80년 광주 사태 당시 5월 18일 날 전라남도 광주시 광산동에 자리잡은 전남매일신문사 편집국 제2사회부에서 기동취대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활판 인쇄로 석간신문에 제작되는 저희 신문은 오전이면 신문 지면 초판을 끝내려고 편집국이 온통 장터가 됐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이 되자 편집 마감 시간을 앞두고 일선 시군에서 보내온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전화로 받아들이고 기사를 작성하고 이걸 편집부로 거쳐서 초판 제작이 끝나기까지는 편집국 전경이란 참 시골 장터처럼 북적거렸습니다. 마지막 원고를 편집부로 넘기고 저희 5층 옥상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저희 제2사회부장 이홍재 부장의 익살스러운 농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경들이 저희 식당에서 100m 전방에 내다보면은 전남 도청 광장이 한눈에 내다 보입니다. 분수대가 보이고 금남로 1가에서부터 5가까지 쭉 거리가 보이고 그런 위치에 저희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홍재 부장의 익살스러운 농담은 도청 앞을 경비하던 전투 경찰들이 앞으로 일부 전진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쪽 테이블로 앉고 시위대에 밀려서 뒤로 후퇴한다면은 저쪽 테이블로 앉으라. 그래 우리 그때 점심값이 구내식당 점심값이 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값 내기 즉석 게임을 하고 있고 장난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틀 전에는 저희들 점심 먹기 이틀 전에는 이틀 전이니까 16일이죠. 16일부터 시작된 대학생들의 시위는 계엄 철폐 시가지 도로가 어수선했고 기자들은 대부분 외식을 하지 못하고 구내식당의 식사를 이용하고 있을 때입니다.
회사 그 5층 옥상의 식당이 도청이 한눈에 내다보기 때문에 또 제가 그 한눈에 내다본 전투 경찰의 경비 상황을 더 관심 있게 찾아본 것은 전투 경찰의 책임자가 저희 고향인 나주 경찰서장이 현지의 책임자로 와서 그 진압부대 그때는 저 군부대가 아니었죠. 진압 경찰의 책임을 맡고 있을 터라 더 관심 갖게 언제나 바라다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전에 원고를 마감하고 완도 해상황 장보고 기획물 취재를 위해서 완도 출장길을 준비하던 차에 갑자기 편집국장실에서 대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올해 전국이 불안한 터에서 서울에 이어서 광주 시내 대학가가 술렁이면서 계엄철폐를 외치는 시위가 잇따라서 편집 마감 시간도 들쑥날쑥해서 취재진들은 모두 비상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근 기자들이 저마다 출입처를 떠나고 내근인 편집부와 교정부 그리고 시군 지방을 맡고 있는 제2사회부 소속 기자들이 편집국 사무실에 남아서 계엄 전국구 방향방을 화두로 나누면서 18일 오후도 특별한 사고 없이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7시께 회사 정문을 나서자 도청 앞에 정렬해 있던 전투경찰 병력 규모가 대학생들의 도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방패와 진압봉을 든 채 병력이 크게 불어났고 수백 명의 시대 학생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도청 분수대에서 1km 거리쯤 떨어진 조선대 광장으로 질서정연하게 횃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해 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하고 어둠이 걸린 밤 9시에 저는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5월 19일 아침 8시경에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주 시외버스 터미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류장 입구에 이르자 대합실과 정류장 광장은 한 400평 된 정류장 터미널 광장이었습니다. 빽빽이 들어선 인파와 함께 버스들이 서로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된 채 나주경찰서 보안과장 임모 경감이 전투복 차림으로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섰습니다. 상하행선 버스를 전면 통제하는 바람에 정류장은 버스들로 서로 뒤엉켜져서 차에서 내린 통학생들과 출퇴근하던 공무원들의 인파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안과장 곁에 가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보안과장이 재빨리 광주에서 폭동이 났답니다 하는 소리를 하고 다시 호각을 물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정 입구에서 제 고향 9년 선배인 양모 씨가 나주인이요, 광주로 갑시다. 지금 광주에서는 계엄군이 학생들을 마구 학살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에 저는 겁을 먹고 줄다름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학살한다. 어제 들어오지도 않았던 계엄군, 전투경찰이 도청 앞 방어를 하고 있고 계엄군은 광주 시내에 들어와 본 일도 없는데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있으니 광주로 가자는 선동 구호를 외치는 제 선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 선배는 김대중 씨의 사조직인 국민연합 나주지구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야 정치인으로, 제야 세력으로 널리 알려진 선배입니다. 역사로서의 5.18 저서 311페이지 나주 터미널에 세워진 사적비 내용입니다. 24년 후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서 세워졌던 이 사적비가 39년 전 광주 사태 폭동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외쳤던 그 내용의 소리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마구잡이로 학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기에 찬 나주 원민들이 광주로 올라가서 항거했다는 그 장소를 기리기 위해서 이 사적비를